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자, 삼성중공업 지금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게 5월 13일을 기점으로 고가 나왔고요. 쭉 떨어지면서 약간 조금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뭐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좀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딱 돌려서 장기 차트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딱 정확하게 여기 2013년, 2014년인데 쭉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 고가 구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쵸? 이 구간이 완전히 그 침체 구간이었거든요. 그냥 조선주들 다 낮아빠지고 망하고 막 적자를 막 연간에 막 1조 원, 2조 원씩 그런 정도였거든요.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삼성중공업도 망했어요. 물론 삼성중공업, 삼성전자라는 그 삼성그룹이 뒤에서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 보세요.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 빅3라고 불리우잖아요. 그 조선사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다는 것.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업 3개가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제일 잘 만드는 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망했죠. 그렇죠.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 근데 미국에서도 눌러준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워졌었던 이유 하나가 두 가지인데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배를 사용하고 있는 총량이 줄었다는 점이 있고 중국에서 저가 수조에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용하는 총량은 뭐 더 늘어나진 않겠죠. 왜? 교육품에 대한 부피가 줄었으니까. 2010년 이전에는 뭐 철강이나 막 그런 되게 뭐 부피가 큰 것들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요 교육품 자체가 부피가 좀 컸잖아요. 배로 가야 될 정도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에서, 그쵸,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그런 교육품을 봤을 때 자동차 말고는 배로 이동하는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뭐 늘어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나 그런 것들 뭐 사실 뭐 손바닥보다 작은데, 그쵸,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뭐 컨테이너에 넣고 해야 되나, 그쵸, 쫙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로 쏴버리죠. 그리고 급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한 결과다. 근데 전체적인 경쟁 업체 자체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눌러주고 있다는 점. 그러면 당연히 고가를 치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작년에 있죠. 작년에 강했었던 신고가 구간을 첫 번째로 돌파한 조선주입니다. 나머지 이 조선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내용 보세요. 하반기에도 좋다는 조선주, 기관의 픽은 HD 현대중공업. 자, 이렇게 제가 굳이 여기 내용을 따져가면서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요, HD 현대중공업. 자, 내용 볼게요. 어떻습니까? 아직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죠. 수급 볼까요? 기관의 픽이 많네요.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네요. 그쵸? 그럼 이게 더 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딱 하나. 삼성중공업이 떨어지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못 갑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강한 종목, 뭐 삼양식품이나 그런 종목들 봐요. 강한 놈이 더 강하다. 이 부분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황들, 뭐 앞으로 뭐 좋아질 만한 내용들 충분히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매매들, 이 구간별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쭉 볼게요. HLB 보세요. 언제 제가 공략했네요. 신고가 딱 만들고 나서. 그리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반등에는 첫 반등이라서 제가 장중에 단타 한번 하다가 하한가 풀리는 날 손절을 한번 했고요. 그 뒤에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충분한 수익권, 여기 30%, 18%, 13%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딱 돌파하는 구간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추가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딱 매도하고 지금 다시 타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모두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한국화장품제조, 세부MEC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군에 대한 내용은 다 키워드가 신고가입니다. 강한 종목군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한국화장품제조 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그리고 딱
어제까지 다닐까? 오늘 딱 풀렸거든요. 오늘 딱 풀렸을 때 시세 한번 주고 빠질 때 그냥 매도하고 나온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보 MEC 보시죠. 세보 MEC.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또 매도. 쉬고 가니까 또 매수죠, 매수. 매수 딱 하고 가죠.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딱 떨어지니까 매수.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삼양식품. 그쵸? 고가 매수. 고가 매수를 내가 이해하는 순간 시장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방이 소통방이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해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와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되고 이렇게 매매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 신고가 구간 계속해서 공략을 했죠. 26%, 22% 이렇게 수익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75%딱 3일 걸렸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소통방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뭔가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근데 재료를 확인하는 건 뭔가요? 수주에 대한 부분. 연간 수주의 50% 정도를 이미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수주량 있죠. 작년부터 수주량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나온 작년 실적 그런 부분을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실적 보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700억, 900억 예상치예요. 뭐 700억, 700억 이래요. 그렇게 높지 않다. 뭐 700억이 작나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적자 볼 때 볼까요? 8,500억 적자, 1조 3천억 적자. 이건 연간이고 이건 분기인데 이거를 연간으로 돌려도 올해 예상치가 4,200억 이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출. 아직까지는 매출이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이익률이 중요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개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 보세요. 21년도에 6조 6천억, 5조 9천억 떨어졌죠. 8조 성장, 9조 7천억 성장. 올해는 2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기관의 픽이 기관이 매도했네요. 그러면 기관이 매수를 해야겠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기관이 매수한 거 따라가지 말자. 외국인이 매수한 거 따라가지 말자.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한다고 올라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조선주 중에서 대장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이거는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HD 현대중공업 보시죠. 보시면 어때요? 작년 6월달, 7월달에 형성을 같이 했죠. 근데 그때도 삼성중공업이 방향을 잡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뒤따라서 이렇게 친 거예요. 상승폭을 보면 더 가파르게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방향을 잡아줬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때 만들었었던 고가를 아직까지 뭐 근사치에는 와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돌파를 하지 못했고 삼성중공업은 돌파를 했다. 그 구간에서 뭘 받고 있어? 지지받고 있다. 지지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좁혀져야 된다. 충분히 좁아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딱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실시간 타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어떤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해가고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기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최소한 수익 전환 시키거나 내가 매도를 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은 정도의 가격대를 잡는 것.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이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 또는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주에서 대장이다. 자, 아까 전에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실적의 피크가 나오는 부분은 FLNG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그 구간이 중요하고요. FLNG에서 뭐 가격 경쟁이 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탁
뚝 떠지면 끝이에요. 근데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제 예상치가 그 정도 잡힌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실적 관련돼서도 문제 없고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쵸, 어떤 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